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한 건데 글쎄요,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움직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파일 같은 게 이제 감사실에서 보고한 파일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됐죠. 장관 전용 폴더 파일이 있는데 네.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예전에 환경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대한 이제 이 압력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일 안에 보니까 장관한테 이런 어떤 상임 밑에 산하기관들의 장들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장관한테 보고했던 흔적들이 다 나왔어요. 네. 더군다나 또 이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장관한테 미리 보고를 했고 장관도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은경 장관이 환경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의 어떤 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이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이번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강제 수사하기 위해서 네.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표적 감사뿐만 아니라 내보낸 다음에 그 빈 자리에 누구를 넣을지까지도 관여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소환조사 직전에 당해 출국 금지까지 한 거죠. 예.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찍어내기 하고 네. 거기에 낙하산 인사를 안치려고 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지금 밝힌 내용이죠.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환경부가 작성한 명단에 사표 제출 거부 중 이렇게 표기됐던 분은 아주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압에 못 견뎌서 작년 3월에 사표를 냈다. 그런데 이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7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해서 면접을 봤는데 전원 탈락 처리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4개월 뒤쯤에 다시 재공모가 됐는데 이미 그때는 누구누구가 이 자리에 올 것이다라는 소문도 파다했고요. 네. 또 갑자기 환경부에서 이 자리에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비공개로 한다.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상됐던 사람이 왔고 또 그 예상됐던 사람의 전직 경력이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을 지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낙하산 인사가 전적으로 김 전 장관만의 뜻이었을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이 지금 다 사표를 제출한 상태죠.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겁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사표는 내시고 저희가 절차할 때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소 국장님, 지금 이 말 들어보면 환경관리공단의 임명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명이 된 걸 보면 그러면 청와대 쪽에 임명 권한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공단의 이 자리가 이제 상임 감사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임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보통 공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아마 김 전 장관의 답변도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네. 김 전 장관 선에서 정리가 된 거냐? 네. 아니면 청와대 쪽에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네. 이 부분까지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죠. 일단 검찰은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 네.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만약에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까지도 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죠.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따라서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낙하산이 내려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인 어떤 강요가 있었다라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게 청와대에서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불법을 작용했느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다 두고 수사를 해야죠. 지금까지의 청와대는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력하게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검찰 수사의 흐름을 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 폭로 내용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그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적은 그 리스트였는데 그렇죠. 그때도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 그리고 지시한 사람이 모두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했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얘기한 게 있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처음 폭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 반원들에게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시를 했다. 그렇다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바로 불러야 되죠. 네.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조국 조국 민정수석의 네.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현재 검찰은 현직 민정수석을 직접 조사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될지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걸 감찰반장은 그럼 지금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곧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인데 낙하산 문제는 역대 정부가 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역대 정권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문제는 지난 정부 때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실제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직권남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럼 이것도 똑같은 직권남용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처벌의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하.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메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다 관용적으로 해왔고 또 이것이 이제 다 그냥 묵인해 왔던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사실 앞으로 이게 만약에 환경부는 굉장히 그 산업이 작아요. 네.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환경부가 이랬겠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데서 증거가 나온다면 큰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전국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다. 네. 이거는 그렇다면 환경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 6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